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누리호가 월요일 날 다시 발사가 된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쭉 나왔던 부분들은 뭐 파월의 연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시장이 이번 주를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고, 그리고 오늘 좀 주식하시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이제 신용 매매예요. 키워드만 볼게요. 자, 신용 매매입니다. 특히 반대 매매. 이건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가 300억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300억 이상씩 미수가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수가 계속 청산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과거에 보게 되면 좀 가매도중으로 많이 잡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바닥을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이번 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저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고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시기, 저금리 시기에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매매를 당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빚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로 갚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뭐 부담되니까 빚을 갚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용장고가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축소가 안 됐었습니다. 시장 빠지는 거에 비하면 신용청산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죠. 근데 이번에 이틀 동안 무려 1조 원 정도의 신용이 청산됐습니다. 역대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정도의 청산이면 단기적인 매물 공백이 상당히 쌓여 있다. 쌓였다기보다는 매물 공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되겠죠. 물론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빚은 더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빚을 더 줄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축소됐던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오만전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가장 낮은 가격이 4만 원대였고요. 그게 이제 9만 원대까지 갔다가 8만 원, 7만 원, 5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단위를 깰 때마다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좀 이때까지 내려왔던 폭에 비해서 좀 지루하게 내려왔다는 게 비해서 이번에는 갭까지 수반되면서요, 갭 하락까지 수반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진입한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해주면 지수도 반등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입니다. 원자재가 하락 징후가 좀 커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요, 급락을 했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하락이 천연가스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이고요. 인플레이션에 특히 이제 이번에 쇼킹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이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달에 수치가 되겠죠. 자, 이미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석탄이라던가 운임지수라던가 BDI 지수라던가 뭐 니켈 이런 어떤 가격들은 이미 조정이 시작됐어요.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하고요, 곡물 쪽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곡물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지만 원자재가 이렇게 꺾여준다라면, 자, 7월 달에 나올 6월 달 또는 8월 달에 나올 7월 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정점론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 유가도 좀 폭락을 했어요. 그죠?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이 가격을 아직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유가도 떨어지고 이것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7, 8월 정도에는 다시 정점론,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채권금리입니다. 3.4까지 급등했던 10년물이 최근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됐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을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 당장 경착륙은 안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시작이 됐고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는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월 달에 0.75를 할지 안 할지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0.5, 연말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이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월의 그 발언을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인플레이션은 2% 되돌리는데 집중하겠다. 물가 범위 진입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라는 게 목표가 되는데요. 지금 8%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2%까지 올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물가라는 것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갔을 때는 아무래도 올해만큼 높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가까지 조금 둔화돼 준다라면 이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아주 강한 어떤 급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이 낙폭과대를 표현할 때 이 볼리저밴드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볼리저밴드를 갭으로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추가 하락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근처에서 저점을 찍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밴드 하선을 완전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뚫고 내려왔고요. 여기에 뚫고 내려왔었고요. 여기에 뚫고 내려왔었고, 자, 그리고 그보다 과거에 여기에 뚫고 내려왔었고, 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조금 감해도가 나왔었고요. 여기도 좀 뚫고 내려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뚫고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좀 뚫고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갭으로 여기도 뚫고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좀 뚫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열의 8 정도는 뭐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열의 8 정도는 저렇게 뚫고 내려왔을 때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감해도인데 매물 공백도 생겼고 원자재 가격도 좀 조정을 받았고 한다라면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이번 주는 저 그래도 좀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못해도 뭐 2550선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어떤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퍼가 9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런 악재 때문에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면 주가는 다시 되돌려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을 좀 기대하시면서 단기 저점 매수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